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리는 희망TV 장진호 대표입니다. 2020년 10월 5일 오후 6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힘이 나는 응원의 댓글, 공유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 전에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린 대로 초급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주식 용어 편인데, 주식 용어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일단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하는, 이미 주식을 일정 부분 경험이 있으셔서 이러한 용어들이 굳이 필요가 없는 분들은 그냥 다음 중국 고급 영상을 기다리시면 될 것이고, 이제 주식 투자를 막 시작하셔서 용어도 제대로 모르시고 하시는 분들은 참고용으로 오늘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네이버나 다음을 통해서 주식 용어를 직접 찾아서 공부하시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제 아들이 주식에 관심을 가지면서 주식 용어에 대해서 질문을 해왔는데, 일단 그 부분, 그 질문을 받고 제가 나름대로 이러한 내용들이 이 주식 초보한테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코스피, 코스닥, 주식을 시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겠죠. 자,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건데, 자, 우선 코스피는 그냥 가장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량주 위주로 상장이 되어 있는 시장이 코스피 시장이다 라고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고 작은 기업들이 상장된 시장이다. 이렇게 일단 기초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좀 더 정확하게 내용을 이제 확인하고자 하신다라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네이버나 다음에서 관련 용어들을 직접 검색을 하셔가지고 뜻을 알아두는 것도 좋겠죠. 여기 보시면 국어사전에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주식 변동을 기준 시점과 비교하여 시점을 비교하여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상당히 세부적 많이 길어요. 길기 때문에 그냥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검색을 통해서 한번 보시고 간략하게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매수와 매도.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거의 없으시겠지만, 자, 코스피나 코스닥, 여기서는 장외 시장은 제외합니다. 코넥스도 제외하고요. 장외 시장, 코넥스 이러한 용어들도 네이버나 다음을 통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서 주식을 사는 모든 행위를 우리는 매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매도는 반대로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서 주식을 파는 것이다. 너무 쉬워서 설명드린 것 자체도 조금 무한할 정도이지만,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을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시초가 매매, 종가 매매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어보신 경우가 있을 건데, 시초가 매매는 다른 말로 시가라고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장이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지 않는 이상에는 9시에 정상적으로 장이 열려서 3시 30분에 장이 마감이 됩니다. 이때 당일날 9시에 장이 딱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최초로 매매된 가격이 바로 시초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오늘 우리가 동국제강을 연습 매매를 해봤는데, 매수가 상단, 매수가 상단에 6,740원, 6,730원 이렇게 두 호가 매수 체결이 되고 지금 살짝 올라갔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시, 고, 저, 기준, 상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시가 바로 시초가라는 얘기고요. 시초가가 6,350원, 장중의 고점이 6,890원, 장중의 저점이 6,340원이다 이런 뜻인데, 여기 보시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장이 시작을 할 때
요렇게 지금 10월 5일날 시가라고 해서 6,350원 이렇게 딱 찍혀 있죠. 바로 이 가격이 바로 시초가 또는 시가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지금 여기 보고 있는 이 화면이 차트입니다. 키움 종합 차트인데, 이러한 내용들은 차차 강의가 이어지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가는 우리 시장은, 정규 시장은 9시에 열려서 3시 20분에 끝이 나요. 그리고 3시 20분에서 3시 30분 사이에 동시 호가가 들어가는데, 종가는 3시 30분에 장이 마감이 되었을 때 그때 가격을 종가라고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동국제강은 장 마감할 때 6,940원에 마감이 되었어요. 6,940원. 바로 이렇게 3시 30분이 되었을 때 마감한 가격, 그 가격이 종가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호가창, 매수 호가창과 매도 호가창으로 구분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희미하게 선이 하나 보이죠? 자, 이렇게 선을 딱 이렇게 나누어서 이 아래쪽이 매수 호가창입니다.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미리 이 각 호가에 매수 주문을 넣게 되는데, 이 옆에가 바로 이만큼 사겠다라고 여러 사람이 주문을 넣은 매수 호가고요. 그 다음에 이 위쪽에 있는 것이 바로 매도 호가창입니다. 매도 호가창. 그래서 이 절반을 나눠서 위로 10개 호가, 아래로 10개 호가. 그래서 위쪽은 매도를 하겠다라는 매도 호가창이고, 요 아래쪽은 매수를 하겠다는 매수 호가창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옆에 있는 이러한 내용들은 차후에 차차 설명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은 용어에 집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래량, 당일 매매된 매수와 매도 총 주식 수량을 우리는 그날의 거래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요 상단에 435만 9,918주 해서 거래량이 이렇게 나와요. 차트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438만 8천, 여기 지금 4,388K라고 되어 있는데, K는 0이 3개죠. 그래서 이게 438만 8천 주 이렇게 거래됐다라고 이제 나오는 것인데, 당일날 매수한 사람도 있고 매도한 사람이 있겠죠. 그 거래된 당일날 총 거래량을 우리는 그날의 거래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은 438만 8천 주 정도가 거래가 되었는데, 그 전 거래일 9월 29일 날에는 59만 1000주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됐죠. 그래서 이러한 거래량, 이러한 부분들을 거래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합, 약보합, 강보합, 이러한 얘기들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냥 통상적으로 보합이라는 것은 전 거래일 종가를 기준으로 상승도 하락도 하지 않고 같은 가격에 마감된 것을 통상적으로 우리는 보합에 마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약보합이라 하면 전 거래일 종가보다 조금 낮게 마감한 것을 약보합, 그리고 전 거래일 종가보다 조금 높게 마감한 것을 강보합이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전 거래일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잖아요. 전일이 아니라 전 거래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리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은 시장이 안 열리죠. 또는 주중에 휴일이 껴 있으면은 그날은 시장이 안 열려요. 그래서 전일, 물론 내일 같은 경우는 오늘 월요일 장이 열렸기 때문에 전일이라고도 해도 되겠지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전 거래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약보합, 보합, 강보합 이런 부분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보합이라고 딱 나왔죠. 보합. 여기 보시면 하이트 진로 홀딩스. 자, 지난 9월 29일 날 종가가 16,950원. 그리고 오늘 종가도 16,950원. 즉, 전 거래일의 종가와 오늘 종가가 전혀 변한 게 없죠. 똑같죠. 그래서 이것을 보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손해보험도 역시 마찬가지로 9월 29일 날 종가가 2,865원, 오늘 종가도 2,865원.
그래서 전 거래일 종가와 오늘 종가가 똑같을 때 우리는 보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락을 많이 해서 하락이 이제 그렇게 크지 않은 요걸 보면 되겠네. 자, 성창기업 지주 요걸 한번 보면은요, 전 거래일 9월 29일 날 종가는 1635원, 그리고 오늘 종가는 1650원, 약 15원 정도 상승 마감을 했죠. 자, 이것을 상승 마감이다 라고 표현도 하지만 요렇게 전 거래일 종가보다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게 마감한 이런 상황을 강보합 마감했다 라고도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대한과학 같은 경우 전 거래일 날 종가가 8,630원이에요. 근데 오늘 거래일, 오늘 종가는 8,530원으로 여기 한 50원 정도 차이가 나죠. 자, 이랬을 때 요거를 약보합, 하락 마감했다라고도 표현하지만 약보합이다라고도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합, 약보합, 강보합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가총액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건데, 자,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높다, 또는 뭐 A 회사의 시가총액이 별로 안 높다, 뭐 시가총액이 얼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것인데, 바로 이 시가총액, 상장 주식수 곱하기 종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대한과학 같은 경우 현재 우리는 이 상태에서 시가총액이 얼마인지를 모르죠.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자, 하지만 기업 분석에 들어가서 총 발행 주식수 745만 4,490주 여기 곱하기 오늘 종가 8,580원 이렇게 하면은 시가총액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HTS는요, 이 상단에 보면은 시가총액이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오늘 종가 기준 640억이다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런데 시가총액을 이제 이걸 굳이 뭐 구할 필요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뭐 HTS 이런 데 보면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계산해서 구할 필요는 없겠지만, 뭐 이 개념 정도는 기억을 해 두셔도 나쁘지는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량주, 테마주 이란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건데, 우량주라 하면은 일단은 시가총액이 좀 큽니다. 무조건 시가총액이 커요. 그리고 재무 상태도 안정적이고, 또 뭐 미래의 성장성, 그리고 웬만해서는 망하지 않을 기업, 그러한 회사의 주식을 우리는 우량주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삼성전자, 이 회사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겠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면 대한민국 대표 회사고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회사로 다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량주는 뭐 삼성전자, 뭐 LG, LG전자, 현대차, 기아차, 뭐 이런 큰 기업, 대기업, 이러한 기업들을 우리는 주로 우량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러한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여기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얼마예요? 1000억, 1조, 10조, 100조, 347조 4천억. 엄청난 금액이죠. 자, 그리고 실적도 이것도 나중에 다 강의 다 합니다. 실적도 엄청나게 좋죠. 자, 바로 이런 기업들을 우리는 우량기업이다, 우량주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자, 다음에 테마주. 이 이야기도 아마 주식 시작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테마주. 특정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큰 주식이 바로 테마주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풍력 테마주다, 또는 태양광 테마주다, 아니면 뭐 전기차 테마주다, 자율주행차 테마주다, 또는 수소차 테마주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어떠한 시장에서 어떠한 특정한 이슈가 생겼을 때 그 이슈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 개의 기업들이 그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풍력 테마주와 태양광 테마주가 조금 강하게 움직였었죠. 여기 보시면 신성 ENG 현재 태양광 테마주의 오늘 날짜로 대장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대성 파인텍, 뭐 S에너지, 뭐 하나솔루션 이러한 종목들이 바로 테마주에 해당된다는 거죠. 현대에너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바로 이런 식으로 같은 이슈, 어떠한 특정 이슈에 동시에 같이 그 주가가 호응을 해서 움직이는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는 흔히 테마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서 테마주가 엄청나게 많이 움직였었잖아요. 뭐 신약 코로나 백신 관련주, 마스크 관련주, 그 다음에 뭐 진단키트 관련주, 이러한 종목들 다 테마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전주. 동전주는 말 그대로요, 1,000원 미만의 주식을 뜻합니다. 보통 동전주는 개인 투자들 뿐만 아니라 뭐 기관 투자자 또 외국인 투자자 모두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요. 왜냐하면 동전주는 인식 자체가 안전하지 못하다, 안전한 기업이 아니다, 뭐 성장 가망성이 크지 않다, 뭐 이러한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동전주를 기피하는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 이 동전주에서 엄청난 대박이 나오는 경우가 가끔 나오기 때문에 이 동전주도 재무 상태라든지 뭐 그 기업의 미래 성장 가치라든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타당성이 있고 앞으로의 가망성이 있다라고 하면 동전주를 할지라도 그런 기업들 잘 봐주실 필요는 있는데, 일단 오늘은 동전주는 1,000원 미만의 주식을 뜻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전주예요. 뭐 작전주도 한 번씩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이고 영화를 통해서도 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흔히들 증권 브로커, 큰손, 뭐 대주주들이 공모를 해서 특정 주식을 매입해 주가를 상승시켜서 수익을 챙기는 이러한 주식을 우리가 작전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일단 작전주는 정상적인 주가의 상승이 나오질 않고요. 그리고 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여기저기에서 뭐 짜집기 하듯이 또는 없는 내용을 마치 있는 것처럼 부풀려서 또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속여서 그 기업의 가치를 띄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가를 뭐 작게는 뭐 100%, 많게는 수백 %를 끌어올려서 그 상승에 많은 개인들이 너도나도 추격 매수를 하게 만들고, 결국 고점에서 팔고 세력들은 떠나고 개인들은 고점에서 물려서 피를 보는 이러한 상황이 많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작전주 누구한테는 상당히 좋은 주식이 될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 투자자한테는 엄청난 절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상한가, 하한가. 자, 상한가는 전 거래일 종가를 기준으로 하루 상승할 수 있는 최고치가 30%. 하한가는 전 거래일 종가 기준 하루 하락할 수 있는 최고치가 마이너스 30%. 그래서 위로 30%, 아래로 30% 이렇게 하루에 주가가 변동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오늘 상한가를 들어간 종목 중에서 뭐 현대공업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29.99%, 물론 금액에 따라서 30%가 딱 찍힐 수도 있고 뭐 29.99% 찍힐 수도 있고 뭐 29% 찍힐 수도 있는데, 일단 위로 30%, 아래로 30%, 언제를 기준으로 전날 전 거래일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위로 30% 상한가, 그리고 아래로 30% 하한가, 이렇게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 변동성 완화 장치, 일명 우리가 VI라고 이야기를 하죠. 개별 종목에 적용되는 가격 안정화 장치, 뭐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너무 클 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으로 이해하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가가 위로 너무 급격하게 상승을 한다든지, 또는 아래쪽으로 너무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하락을 할 때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가 거래를 정지를 시켜요. 그러한 기능이 바로 변동성 완화 장치 VI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요. 여기에는 동적 VI와 정적 VI가 있는데, 동적 VI는요, 장 시작하기 전, 즉 9시에 장이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3시 30분에 장이 마감되는데 3시 20분에 동시효과가 들어가요. 그래서 장전 9시와 장 마감 무렵에 이제 갑자기 주가가 변동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까 장전에 뭐 어떤 호재가 있거나 또는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서 시초가가 계속 수시로 막 변동하는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면 3%, 4%, 5% 막 계속 이렇게 막 너도 나도 막 동시에 막 주문을 넣어서 누가 먼저 주문을 넣었는지도 그 시간 안에 미처 다 체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거래를 정지를 시켜놓고 이 호가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딱 될 때까지 지켜보는 시간대가 있어요. 그래서 장전 동시효과, 그리고 장 마감 할 무렵의 동시효과, 요때에 변동 범위가 약 한 6% 정도 이상이 변동을 하는 상황이 나왔을 때에는 바로 동적 VI가 발동을 해서 이 변동성을 일정 부분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정적 VI 같은 경우는 시가 기준 위로 10%, 아래로 10% 급격스럽게 변동을 할 때 2분 동안 거래 정지를 시키고, 바로 이 2분 동안 동적 VI와 같은 동시효과가 진행이 됩니다. 그 아래 동시효과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즉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매매가 거래가 될 때 동시에 접수된 호가 또는 시간의 선호가 분명하지 않은 호가, 바로 이게 8시 40분부터 9시 사이, 그리고 3시 20분부터 3시 30분, 뭐 그리고 VI 발동 후 이게 위로 상승 VI가 됐든 하락 VI가 됐든 이렇게 발동을 했을 때에 동시효과가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동시효과나 정적 VI, 동적 VI 이러한 부분들은 장중에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발동을 했을 때에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많이 더 이해하기가 빠르실 것인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일단 말로서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주식 기초영어 1편을 지금 나름대로 최대한 빨리 설명을 드린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3분이 훌쩍 넘어갔어요. 그래서 나머지 주식 용어 2편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